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문적 글쓰기 중에 논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고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평을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한 가지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통 하기 쉽게 또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해서 요 틀을 따라서 해보고 또 나름의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논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논평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논평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어, 논문의 제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 길을 읽고를 읽고 아니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울 설교, 상징적 경계 세우기에 대한 논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논평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 논평에 대해서 제목에 대한 것을 읽고 논평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름과 또 전공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앞에 들어가는 인트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짧게 해도 좋고 길게 해도 좋은데 저는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의 균형을 이룬 조광현 박사님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다. 설교학의 한국 강단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구한 흔적이 보이는 논문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간단한 논평을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건요, 뭐 길어도 되지만 담백하게 좀 짧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존칭어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평소어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여러 가지 논쟁점이나 분석 같은 것을 해도 좋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의 요지와 주장을 써주는 겁니다. 글의 요지와 주장. 그래서 그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줍니다.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논평의 반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아주 비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음, 그 사람의 글을 좀 충분히 잘 읽었다라는 표시 그리고 또 예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료 글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논평에 한 3분의 1 정도만 글의 요지와 주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구절만 읽어볼게요. 필자는 논문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전한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히 두 가지 차원, 내러티브의 윤리적 규범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바울의 시도에 대해 추적을 시도했다. 필자에 따르면 하고 쭉 얘기해서 상징 경계 개념을 사용해서 사회적 경계 안에서 내러티브 윤리와 규범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논지를 얘기했죠. 또 두 번째 논지를 봅니다. 필자에 따르면 상징적 경계라는 개념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경계는 공동체의 구성들에게 누가 공동체에 수록되는 내부자이고 또 누가 공동체에 배제되는 외부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공동체 정체성을 창조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시 재진술하신 것이죠. 또 필자에 따르면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설교했던 캐리그마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러티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내러티브를 말하면서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가 기억한다와 너희가 증인이다는 이 표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억에 호소하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이먼드 콜린스는 이런 표현이 기억 모티브를 불러일으키는 어구라고 말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재준술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에 따르면 또 다른 이 내용을 하는 거죠. 형제 사랑과 관련한 바울의 윤리 규범 또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공동체의 내부자들에게 공동체 정체성을 제공하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따르면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윤리적 규범을 설교한 것처럼 우리도 윤리적 규범을 설교하거나 직접적인 적용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결국 필자가 즉 논문을 쓴 사람이 어떻게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논지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평을 읽으면서 논문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단순 요약은 논평의 반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상 한 3분의 1 정도, 40%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논문을 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잘 요약했다면 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논평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첫 번째로는 글의 기여점, 즉 이 글을 읽고 무엇이 기여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글을 분석했고 이 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논평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글의 기여점과 또 보완점을 말할 때입니다. 먼저 글의 기여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훈련상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는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여기에 학회에서 너무 제가 많이 지적을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했는데 여러분은 세 개 정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학적 관점과 성경 신학의 아, 조화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논문은 설교학회와 한국 강단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사회학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피자는 최근 사회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상징적 경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며 설교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죠. 결국은 사회학적 개념에 있는 상징 경계를 가지고 이게 설계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 개념을 성서신학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설교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피해자는 독자에게 최근의 성경신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잘 소개했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한 예로 과거 내러티브와 서신서를 완전히 이지적 장르로 분류했던 경향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는 이렇게 내러티브와 서신을 분류하는 게 아니고 최근의 연구들은 바울 서신 내에도 내러티브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잘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써도 그 안에 내러티브 요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기억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학회에도 강단에도 끊임없는 새로운 연구와 구체적인 시도가 중요한데 본 논문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관심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자기의 평가, 특별히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단순 요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은 다양한 연구 자료와 세밀한 각주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 논문의 다른 기여점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는 내용에 관한 장점들을 얘기했고 밑에는 연구 자료들과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필자는 새로운 이론을 소개할 때 그와 관련된 고전으로부터 시작해 최근의 자료들까지 다양하게 사용했다. 예를 들어 신설교학의 흐름과 문제를 지적한 데이빗 알란의 고전적 아티클
A Tale of Two Laws, Homiletics and Biblical Authority를 사용하는가 하면 최근 로나드 알렌의 중요한 자료인 Celebration Renewed Response를 인용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줬는지를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세밀한 각주 작업을 해줬다. 이것도 제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여점을 통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으로부터 해서 최근 자료까지 다양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주에서는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추가 자료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세밀한 각주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두 가지 정도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하라고 했죠. 이렇게 장점을 얘기했으면 반드시 보완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장점으로 마취를 시킨 다음에 또 보완점 얘기하면서 좀 꼬집어주고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것이 크리틱의 논평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건 뭐예요? 글의 논지가 자주 변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필자는 글의 서론에서 신설교학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 후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서신서에서도 내러티브 요소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던 중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상징적 경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징적 경계를 세우기 위해 내러티브 역할을 말한다. 그 후 다시 데살로니가에 나타나는 캐리그마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어 캐리그마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설명했듯 했으나 윤리를 통한 경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계속 지금 논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바울이 캐리그마에 스며 있는 내러티브 요소와 윤리를 통해 공동체 강화를 위한 경계 설정을 했다는 내용인 듯하다. 제가 이제 추가된 그러나 이 논지를 끌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멀티 토픽이 등장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논지를 간략화, 통합화,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여러분 한 문장으로 촌철살인을 한 거죠. 딱. 되게 좋다. 연구가 깊고 좋은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멀티 토픽을 하지 말고 글을 읽기 쉽게 하려면 논지를 간략하게 하고 통합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완전히 그냥 앞에서는 칭찬했지만 확 한 대 친 거죠. 이런 게 이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죠. 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론에 등장하는 신성격에 대한 언급이 글의 전체 흐름에 꼭 필요한지 묻게 된다. 분량 채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곱게 한 거거든요. 바로 캐리그마에 스며 있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설명했으나 설명했으면 명확했을 것 같다.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캐리그마에 스며 있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신설교학에 대한 논의는 이제 설교학에서 지음부해 버린다. 해도 깊게 하든지 짧게 요약하든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설교학을 중요하게 깊이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간략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거 쓰지 마세요. 그냥 간략하게만 하시면 돼요. 바로 논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와 더불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게 지금 딱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논문의 저자는 바울이 캐리그마를 세세하게 하지 않고 넌지시 암시한다. 바울이 이와 같은 암시를 사용하는 것은 청중들이 캐리그마 내러티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암시만 해도 바울이 말하는 캐리그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에서는 캐리그마 내러티브가 뭔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사용했는지. 물론 어느 정도 성서신학에 익숙한 독자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독자를 위한 것이라면 정확한 설명과 논평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했지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 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해 주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각주가 좋지 않다든지 또 표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주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논평을 마치면은 이제 단점을 해줬으니까 또 그 논평자가 너무 비평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창고를 발라줘야 되겠죠. 논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점과 보완점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보완점보다는 기여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논평자의 생각이다. 위로하는 거죠. 좋은 주제를 세밀하게 발전시킨 조 박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앞에 들어가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잘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이 주고 있는 기여점, 장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쓰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단점에 대해서 세 가지 쓴 다음에 논평을 마치면서 수고했다라는 격려로 마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격려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완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애정을 가지되 정확하게 날카롭게 보완점을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 쭉 읽기만 해도 충분히 설명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논평할 때는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쭉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논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논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 많았고 이제 한 학기에 두 번 정도는 논평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많으면 네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다양하게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해서 부족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